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성장 발전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학령 인구는 줄고 있고 이런 이중고 속에서 우리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어떻게 키울 거냐 여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보고서인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과학기술계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구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전략이 도대체 왜 지금 나왔냐, 이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저출산 문제, 또 학령 인구 감소,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정말 심각하죠. 네, 심각한 수준이죠. 특히 뭐 2050년 되면 이공계 석사 박사과정 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니까요. 이 인력 공급에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또 동시에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고 수준의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될 수 있는 인재 풀은 확 줄어드는 이런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인 거죠. 이게 단순히 사람 부족하다 이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한국 학생들 수학, 과학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최상위권이죠. 근데 정작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 흥미, 이건 또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입시 위주 교육의 어떤 그늘인가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 과학기술 분야 직업 자체에 대한 선호도나 뭐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까지 낮게 나온다니까.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큰 틀에서 제시한 방향이 바로 성장, 성고, 인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재들이 스스로 역량을 계속 키우고 성장하고 또 원하는 연구나 커리어를 통해서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뭐랄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아, 성장, 성공, 인정.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흥미롭던데요. 특히 그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연구생활 장려금, 스타이펜드라고 하죠. 이걸 새로 만들어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 이상 보장한다. 이건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금액 자체가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연구자의 길을 망설이는 젊은 인재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안정망을 제공하겠다. 이런 강한 신호를 주는 거죠. 연구에만 좀 몰입할 수 있도록요. 학생 때부터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초중등 단계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고 뭐 지능형 과학실 이런 체험 기회를 늘려서 과학 자체에 대한 흥미를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인력, 이런 걸 키우는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육아기 연구자들 경력 단절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많죠. 그걸 막으려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또 연구 공백 생겼을 때 대체 인력 지원하는 W 브릿지 펀드 같은 거.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인데요. 신사이언스 카드라는 걸 도입해서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들한테는 비자 문턱을 확 낮추고 국내 정착 지원도 강화하고 상당히 공격적이죠. 아, 해외 인재 유치도 적극적이군요. 네,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제외 한인 과학자들 활용 방안도 구체화했고요. 인재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분들이 제대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도 핵심일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들이 활약할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이번 전략에서는 특히 그 박사 후 연구원, 포닥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법적 지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4대 과기원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과학 연구에 기반한 아주 혁신적인 기술, 딥테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펀드도 키워서 뭔가 새로운 성공 경로를 만들려는 노력도 보이고요. 연구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정,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 원으로 늘린다거나 정부 R&D 과제에서 연구자 인건비 비중을 좀 현실화한다거나 이런 건 연구 현장 사기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 혜택 강화나 정년하신 후에도 연구활동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인정의 문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보상하는 걸 넘어서서요. 과학기술인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행복한 과학기술인, 이웃집 과학자 이런 친근한 컨텐츠로 성공 스토리를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좀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가칭 한국사이언스 미디어센터 설립 추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교육 단계부터 연구 현장, 창업, 보상,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아주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는 종합계획이네요. 학생부터 은퇴 연구자까지 또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다 아우르려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계획대로만 잘 꾸준히 추진된다면 분명 한국 과학기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 현장의 문화로 자리 잡고 체감되기까지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과학기술 분야를 정말 가슴 뛰는 직업, 꿈의 직업으로 여기게 만들려면 가장 결정적인 문화적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